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 솔직히 낭비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평생 가져가야 할 보험은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필요 없는 보험까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일이라는 이유로 쌓아둔 보험들. 그 결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문제는 그 돈이 안심비용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릴 꼭 필요한 보장 외에 매달 10만 원 이상 쓰고 있다면 이미 과하게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식 팀장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고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계속 늘리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보험은 줄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보장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핵심 보험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험을 오래 다룬 전문가들일수록 오히려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2-3가지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깊이 이해할수록 과도한 특약이나 중복 보장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 혹은 전화 상담만으로 가입을 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보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 왜 이런 구조로 가입했을까 하고 후회하시거나 뒤늦게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 달 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년 납 기준이라면 총 납입 보험료는 약 4,800만 원이 됩니다. 즉, 단순히 매달 20만 원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4,800만 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240개월에 걸쳐 나누어 구매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 보험료만 보면 부담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총 납입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4,80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지인의 권유 한마디나 전화 상담만으로 바로 결정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지인이라서 가족이 권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 보험료 대비 보장 구조는 합리적인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한 뒤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보험 구조나 보장 차이, 보험료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보험 내용을 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꼭 필요한 기준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나 반복적인 리모델링 없이 내게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의 기본 본질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과 상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적 안전장치입니다. 단순히 아플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중대 질병의 진단이 될 경우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이런 중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도 그냥 치료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의료진, 최신 치료법, 고가의 약제 등을 선택해 생존 기간을 더 늘리거나 완치를 조금 더 앞당기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치료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득이 끊길 수 있고, 소득은 끊기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 대출금 등의 여러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고, 만약 아픈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넘어 본인이 꾸리고 있던 집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보험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은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저에게 살면서 단 하나의 보험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실비보험을 선택할 만큼 정말 중요한 보험인데요.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떼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565만 원을 내주고 그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 188만 원과 전액 본인부담금 만 원, 비급여 선택 진료료 외에 50만 원을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럼 진료비 총액 804만 원 중에 565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줬으니까 남은 239만 원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1세대 실비면 100%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고 일부 보상 안 되는 제외 항목을 빼면 대부분의 치료 목적 병원비는 거의 다 되는 것이 바로 이 실비보험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구분을 해보자면 1세대 실비보험은 100%를 보장하고 2세대 실비는 90%를 보장,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를 보장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급여 입원 부분 자기부담금 20%, 급여 통원은 자기부담률에서 본인부담률을 추가하여 연동하고 비급여 부분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지는 새로운 구조가 등장했는데요. 중증 비급여의 경우 기존 4세대처럼 30%로 동일하지만 비중증의 경우엔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가게 되어 기존 4세대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세대 실비보험료 역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10살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곳이 3,4천원대, 20세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제일 저렴한 곳이 5천원대, 30세, 40세는 제일 저렴한 곳이 만원대, 50세에서 60세 기준으로는 제일 저렴하면 1, 2만원대로 가능한 모습이고요. 실비보험은 언제든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필수보험이자 보험 중 제일 중요한 1순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달에 실비보험료로만 10만원, 20만원 납부를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은 언젠가 실비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셔야 하며 또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진단비 보험은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중대질병이라 불리는 암, 뇌, 심장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 뇌, 심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위에 보시는 자료처럼 암, 뇌, 심장이 우리의 사망 확률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중대질병들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 치료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오는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암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서 의료비 지출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종합보험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암, 뇌, 심장의 3대 진단비입니다. 첫 번째로 암. 요즘 같은 시대에 암 발병 시 가장 걱정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이 1순위이고 이 부분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건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과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해감은 식도나 췌장, 골수, 백혈병 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암으로도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소해감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일반암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일반암에서는 유사암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직성 종양 이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암에서 보장받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암, 희귀암, 특수암 등 모든 암이 일반암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일반암을 가장 메인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이 가능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진단비를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간혹 유사암에 대장전막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 차등 지급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소해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피하시고 소외감이나 고해감까지 전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의 경우도 말씀드릴 건데요.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셔야 보장 범위가 넓고 든든해집니다. 뇌출혈과 뇌졸중만 준비하시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장애 등은 보장이 안 되는데요. 검진을 자주 받기도 하고 검진 기술이 발달하여 과거와 다르게 경미한 시기에 질병 발병이 많이 되는 만큼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고요. 심장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커버해주는 심혈관 담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진단비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암, 뇌, 심장 치료비도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45세 남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설정한 치료비 설계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쪽으로는 암주 치료비 담보와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그리고 중입자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암주 치료비 담보의 경우 암 진단 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등을 받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해당하는 담보의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의 경우 암 진단 후 급여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암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암주 치료비와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둘 다 지급을 받게 되고 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암주 치료비 부분에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위 설계 구성처럼 가입 후 비급여에 해당하는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면 중입자 치료비 5천만원과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에서 2천만원, 암주 치료비에서 1천만원, 총 8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급여와 비급여 치료 전체적으로 보장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시겠지만 금전적 부담이 큰 비급여에 대해 보장을 원하신다면 암주 치료비 담보는 빼거나 최대한 제외하고 하이클래스 부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심장 쪽 치료비는 특정 수단계 질환 주요 치료비 담보가 들어갔는데요. 뇌와 심장과 관련된 수술이나 혈전 용해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등의 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넣어드린 치료비 담보들은 모두 최초 1회 지급이 아니라 연간 1회 보장에 설정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치료기간이 길어졌을 때의 금액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험 준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2020년도엔 심장수술이 3,290만원이었지만 2023년도엔 3,682만원까지 올라갔고 뇌 기저부 수술도 2020년도엔 1,959만원으로 가능했던 게 2023년이 되니 2,030만원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술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비보험은 현재 5세대 실비를 판매 중이고 수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데 수술비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러한 자기부담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수술비 특약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어두면 든든한 대비가 가능한 거죠. 과거 1세대, 2세대 실비는 결국 50대, 60대가 되면 높아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실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든든한 노후를 위해 이 수술비 특약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 기간이 6시간 미만이 된다면 입원 한도가 아닌 통원 한도인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밖에 못 받아갑니다. 수술비가 1,000만원이 나와도 980만원이 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112대나 140대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코드 부합이라서 범위가 좁고 1구종 수술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와 새롭게 나올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종합보험까지 필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을 안다고 하셔도 지금 말씀드릴 보험가입 꿀팁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들보다 덜 손해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 말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인 46세에 갱신이 되면 96,131원, 56세 때에는 22만 7,807원, 66세 때에는 48만 6,634원, 76세 때에는 83만 574원, 더 나아가 86세 때에는 137만 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90세든 100세든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날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비갱신 보험이라면 처음에 산출된 13만 5,244원이라는 금액이 고정이고 20년만 납부를 하면 더 이상 지출하는 것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은 비갱신형이 더 유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비갱신형 기준으로 총 납입료가 3,245만 8,560원, 갱신형의 경우 86세까지 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납입한 총 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9,160원. 동일 조건의 갱신 비갱신의 총 납입 비용 차이가 3억 3,492만 600원이나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갱신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신 분들께 소득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60대 이후 노후 시기 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여쭤보면 10명 중 10명은 지금과 큰 차이 없다 혹은 나도 잘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다 비갱신형으로 바꾸시길 바빴고요. 갱신과 비갱신 단 한 글자 차이긴 하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서 3억 원이 넘는 납입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라입니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기 시점이 되면 어차피 해지 환급금은 둘 다 0원으로 동일한데요.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했냐, 기본형으로 가입을 했냐,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총 납입 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꿀팁을 모르고 가입하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만 3,201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 없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8만 4,69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력 때문에 초건강체로 가입을 못하셨어도 가입 후 입원 수술 이력이 없을 경우 매년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남들보다 가성비 뛰어난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납입 면제가 있는지 확인하자인데요. 납입 면제란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차후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암에 걸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진단이 된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남아있는 특약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납입 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사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은 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가능한 이 부분도 꼭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을 짧게 하자인데요. 납입 기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월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5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을 늘리곤 하는데요. 동일 조건의 설계를 20년 납 90세 만기에서 30년 납 90세 만기로 늘리게 되면 총 납입료가 7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고 35년 납, 40년 납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하실 때 30년 만기냐 40년 만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납입기간을 늘려버린다면 총 내게 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과 보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험은 길게 내신다고 해서 나중에 내 보험의 가치가 상승해 남에게 비싸게 판매하거나 하는 건 안 되죠. 반대로 부동산은 30년 뒤, 40년 뒤 가치가 상승해서 2배가 넘게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가 가능하다 보니 보험은 부동산과 다르게 납입기간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납입 면제가 있으니 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보험 유지율도 보시게 되면 5년이 넘어가는 질병보험 유지율이 50%안 되는 수준입니다. 과연 30년 납을 했을 때 완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꿀팁들을 전부 모아 위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100점짜리 실제 설계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비갱신, 납입 면제형이고 연령별 남성, 여성 비교표입니다. 먼저 30세 남녀 기준입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과 유사암 6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 1,000만원과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원, 여기에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까지로만 구성을 해보았고요. 위 내용대로 준비를 했을 경우 30세 남성 기준 제일 저렴한 곳은 6만원대, 여성은 5만원대가 나오고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별표 회사의 경우 남녀 모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조건의 40대 남녀 기준입니다. 일반 건강치료 했을 때 남성은 제일 저렴한 곳이 9만원대, 여성은 7만원대로 가능한데 건강보지형의 별표 회사의 경우엔 5, 6만원대로 가능하고요. 50세 기준 일반 건강치료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은 제일 저렴한 곳이 11만원대, 여성은 8만원대가 나오는데 별표 회사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남성은 8만원대, 여성은 5만원대로 가능하고 또 60세 남녀의 경우 일반 건강치료를 했을 때 남성은 제일 저렴한 회사가 15만원대, 여성은 9만원대였지만 스페셜한 별표 회사로 진행할 경우 남성은 11만원대, 여성은 6만원대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표안에 들어간 담보로만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진단비를 더 늘리거나 줄이시는 것도 가능하고 수술비 대신 암, 뇌, 심장 치료비를 넣어가시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내용 중 부족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 종합보험 등만 잘 준비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로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어딘가 아주 한참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꼭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보험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험은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험의 개수나 보험료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보장을 선택하고 어떤 특약을 어떤 구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의 효율과 활용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영실한보험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위해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고 약관과 보장 구조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의 상담 링크나 상단에 있는 번호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